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장은 막판에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장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에 은행의 배당금 지급,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이유가 맞을까요? 일단 뭐 좋은 영향을 줬겠죠.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 좋은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그 경제 지표가 개인 소득이랑 소비 지출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넘게 급락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장중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특정 기간에서 190억 달러나 되는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를 했어요. 한 20조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근데 장중에도 똑같은 비슷한 규모가 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왜 이런 매도를 하는 걸까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마지막에 상승폭이 커졌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올해는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첫 번째 잡음이 금리가 많이 오른 거였고요. 물가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조금 흔들렸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좀 격화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경제에 충격을 주는 어떤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또 흔들리고 있는데, 올해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에 나오는 잡음 때문에 이 흐름이 과연 바뀔 것인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미국이 또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기에는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리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쪽도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 대신 지금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외국인들이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기술주나 반도체 이쪽을 많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쪽 섹터를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물론 기술주 섹터도 계속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이쪽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산업이나 경제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좋았다가 갑자기 이거보다 더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수익이 높아진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 산업이나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가격을 올리죠. 예. 독점이니까. 자기들이 가격 결정권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을 올리면서 자기들의 실적을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기 흐름상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올해 좋아질 거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 긴축을 시작하고 그 긴축에 따른 충격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은 절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기본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걸 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도 갑자기 그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 그리고 고소득자 증세와 같은 세제 개편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는 뭐 당장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 미국 경제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증세 문제로 시장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분쟁이 격해지는데 경기 회복을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이걸로 시장을 끌어내린다. 그거는 그 정책자들이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앞서 나온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의 흔들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뭐 분쟁 격화로 증시 흔들림, 이런 거에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죠. 네. 네.
미국에서 대규모 블록딜로 추가 하락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블록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나온 그 주식을 보니까 중국 쪽 주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지금은 위구르에서 나는 면화, 그 면화를 기업들이 수입해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쪽 관련 기업들만 지금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그 인권 문제에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면 중국도 관련된 기업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불매 운동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로 어떤 특정 운용사가 블록딜로 매도를 하고 장중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완전히 그냥 포트를 비워버리는 식의 매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동 매매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등락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건 자동 매매 때문에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 특정 기관이 매도를 강하게 했을 경우에 시장이 하락하고 선물이 꺾이고 이러면서 자동 매도가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런 매도가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쿼드를 타겟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인데 오늘은 또 중국이 휴고보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키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그 나이키가 할인 행사를 했더니 주말에 12만 원짜리 신발이 35만 켤레가 갑자기 팔렸다고. 네. 일단은 중국은 지금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 소비 관련돼서 그런 불매운동을 할 수 있고 그걸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구조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으로 강하게, 사실 불매운동도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해외 쪽도 민간 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만 불매운동을 하고 외국은 그냥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민간에서 중국에 대한 고립이죠. 이게 갑자기 자꾸 퍼지고 이렇게 물론 자국 스웨덴도 H&M에 그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니까. 예, 그런 게 자꾸 퍼지면 중국이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란하고 장기 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5년 동안 협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맺었고 지금 그 중국의 고위급들이 중동에 가 있죠. 네, 지금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고립되면 중국도 동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협정을 맺은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도 지금 미얀마 관련돼서 이게 지금 쿠데타의 배후가 누구이냐를 가지고 지금 계속 캐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일단.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같은 거 그런 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서방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일에 중국이 또 잘못 이렇게 엮이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쁜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민간에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갑자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냉전 시대 그때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라도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념 대립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적대 관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아무런 어떤 정책적인 면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전 정부의 관세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의료 장비와 관련된 부분은 9월 달까지 이미 관세를 면제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산업이익이 178.9%가 증가했거든요. 네. 그 이전치가 4.1%인데 178%가 증가했습니다. 과연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지금 정부 간의 대립은 계속 격해지고 있다는데 중국에서의
그 수출이 급증하고 60% 급증하고 그리고 산업이익이 그렇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미국이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우면서 미국은 뒤에서 그걸 사고 있어요. 왜 사고 있는지. 예. 그러니까 과거의 냉정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전 정부의 뭐 관세 부과로 이렇게 감정이 뭐 그 격화되거나 아니면 경제에 갑자기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 잘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의 불매 운동, 그리고 연기금의 비중 확대 의견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본 시장의 급락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한 것 같은데 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불매운동이나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된 뉴스 때문에 아침에 기관 쪽에서 아마 매도가 계속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뜻밖에도 2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2시에 갑자기 29,530포인트에서 29,200포인트로 1% 넘게 급락했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일본은행이 ETF를 몇 시에 사냐면 2시에 삽니다. 근데 안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사주니까 빠지는 거죠. 네. 물론 왜 그 시간에 매도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그 매도 세력들이 2시에 꼭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본은행 안 사니까 갑자기 빠지는 거죠. 그때 빠졌던 게 일본 시장이 빠졌고요. 그거와 동시에 빠졌던 게 나스닥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던 게 2시 10분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는 그 일본 시장의 하락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일본이 급락한 건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대비할 건 없다고 생각되네요. 네. 지난번 언급해주신 시멘트,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31일 날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멘트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건설 기계 쪽에서는 중국에서 대규모 수주가 있었죠. 1년치에 30%나 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발주가 있었는데요. 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대규모 발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선박 그 발주도 이게 양이 뭐 지난주에 뭐 20척 이렇게 있었잖아요. 한 번에. 예. 그런 기계들의 발주가 대량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발주를 해서 이런 대량 발주가 나온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의 산업이익이 폭증한 부분,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 미국에서 이 인프라에 관련된 이거 투자를 지속하게 되면 이제 미국도 계속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연준은 계속 채권을 사야 되고 예, 돈이 계속 시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 계속 나오는 와중에는 금리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고 물가도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 그런 금리나 물가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논할 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인프라 쪽에 일단 대형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되면 일단 그쪽에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손실 없이 조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그쪽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죠. 네. 최근에 반도체 섹터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실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특정 화학업체가 있죠. 특정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서 세계사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가 오늘 동반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쪽도 매도 세력을 보니까 외국인이었어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인가요? 그때는 차익 실현만 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 이후에 인프라 관련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차익 실현은 진행됐지만 오늘 코스피는 매수였어요. 네. 건설과 조선 이쪽은 또 올랐거든요. 철강도 또 오르고 계속 그쪽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뭐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못 한다니까 당연히 1분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그런 그 폭스바겐처럼 뭐 어떤 그런 호재가 나오면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쪽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 진행하는 게 없잖아요.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오늘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뭐 매수할 때 금액보다 훨씬 많이 오른 금액으로 팔긴 하지만 중국에 판다고 지금 뭐 팔면 안 된다, 기술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투자 뉴스가 없으니까 당장 지금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중국이 산업이익이 폭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국의 수출도 60% 폭증하고. 예.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미국은 지금 그 중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쓸어 담고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지금 나오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걸 사는 겁니까? 사재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예. 그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 관세가 고율 관세예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그 관세를 폐지해달라고 지금 막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걸 관세를 폐지할 생각이 없어요. 폐지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관세를 피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베트남이 수혜국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그 뉴스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옮기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산 제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으니까. 예. 근데 단지 돈이 많아서 쓸어 담을까요?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사야 된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저는 뭐 이 앞서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은 올해 단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생활에 지금 중국산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과연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까요? 네. 충당할 때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비쌀 뿐이죠. 중국이 제일 싸잖아요. 네. 근데 대체 상품은 있어요. 중국이 만드는 건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공장이 많지 않고 가격이 비싸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비싸니까 중국산 쓰잖아요. 네. 그런데 싸다고 해서 그걸 또 살까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는 뒤에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중국을 아까 제가 민간 쪽에서부터 먼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립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도 중국과 어떤 단절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다만 군사적으로 촉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상당히 격한 발언들이 오가고 있죠. 오늘도 아침에 중국 대변인이 인도와 국경 전쟁을 할 당시에 썼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너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관의 매도도 그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되다가 갑자기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이제 단절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절도 한꺼번에 그냥 너희와 교류를 끊겠어 이렇게는 안 가겠죠. 당연히 특정 부분부터 지금 이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인권이니까 인권과 관련된 지금은 면화죠. 면화. 예. 그쪽 부분부터 하나씩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긴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상상력이 너무 좋아서 공상과학 만화를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쪽에서는 일단 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쪽에서는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이유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경우에 그때는 여러 방면으로 위험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빠져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기관만 그냥 파는 거죠. 기관은 조금만 불안하면 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차이점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1870년부터 아편 전쟁 때부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때 서구 열강들한테 당했던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어디까지 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외국인의 매매 흐름에 따라서 뭐 큰 불안감 없이 계속 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